지난달 4일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조현병을 앓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신부 A씨의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30년 만에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한 번 준 적 없던 친모가 갑자기 친권을 내세워 보험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가능한 일일까요?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게을리했더라도 상속 등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5가지인데요. 자신만 상속을 받기 위해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배우자 등 상속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위변조하는 경우처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대부분 상속인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후 거의 친딸을 찾아오지 않던 생모가 혼자 살던 친딸이 사망했으니 그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할 경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던 전 남편이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자 친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혼 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라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며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상속인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신부인 A씨는 1순위 상속인이 없었는데요. 자동적으로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갔고 친부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친모가 최우선 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라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친권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제 양육한 사람은 누구인지,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혼 후 연락 한 번 없다가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친권을 주장해 유가족에게 거듭 상처를 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상속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일명 부양의무 소홀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2번 울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